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드림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는 팔지 않았었고 해외 나갔을 때만 제가 잠깐씩만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911 GT3 touring 패키지가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 차를 제가 드림카로 꼽는지 이 차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GT3는 카레라 시리즈와는 다르게 정말 트랙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일상에서는 타기가 좀 불편하지만 트랙에서 페이스를 높여서 달릴 때에는 완벽한 몰입감을 주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911이 갖는 시장에서의 큰 상징성 중에 하나는 이 데일리 스포츠카로서도 완벽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GT3가 카레라 시리즈에 비해서는 약간씩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뒷자리도 없었고 승차감도 너무 단단했고, 길거리를 그냥 천천히 지나다닐 때에도 주변의 시선을 잡아끄는 엄청나게 큰 윙이 뒤쪽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들을 받지 않고 슬리퍼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이러한 분들은 GT3를 사려다가도 마지막에 살짝 망설이게 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GT3 touring 패키지는 외관으로 보면 그 GT3만의 아주 뭔가 우락부락한 마초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상당히 고급스럽고 얌전하게 잠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911이 가지고 있는 동그란 이 눈망울들은 그대로 있지만 GT3만의 약간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냉각기 루버가 위쪽으로 아울렛이 빠져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두 개의 포트가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냉각 공기가 들어가서 코어를 지나고 바로 위쪽으로 빨아내서 위쪽에 있는 에어로다이나믹과 그리고 뜨거워져 있는 공기를 빨리 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더 똑똑한 이유는 범퍼 안으로 이 냉각 채널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11의 최고의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앞쪽에 있는 프렁크 적재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여전히 캐리어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트렁크 공간도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992.2 GTS 저희가 리뷰 최근에 올라갔지만 여기에 이제 그 전동식 가변 플랩이 아가미처럼 좀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GT3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공기를 다 몰아주고, 그리고 이쪽은 측면 쪽으로 필요한 공기만을 좀 빼줄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헬멧 투구를 쓴 것 같은 그런 좀 다부진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 친 스포일러가 살짝 더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GT3 touring 패키지에는 이 전륜 리프트 엑셀, 방지턱을 지날 때나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에 앞쪽 차고를 높일 수 있는 옵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지만 실제 주행할 때는 부담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BBS의 FIR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형태의 초경량 단조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포크 자체도 얇게 뽑기도 뽑았지만 또 이 중간중간에는 완전히 이렇게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냥 타공을 내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무게를 좀 줄여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5개의 러그 대신에 가운데 모터스포츠에서 우리 피트스탑 할 때 빨리 휠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센터락 커브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으로 PCCB에 블랙 캘리퍼 옵션까지 들어가서 한 1,700만 원 정도의 브레이크 옵션을 추가한 사양이거든요. 트랙에서 더 많이 타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도로나 와인딩을 타는 용도로만 그칠 건지에 따라서 PCCB는 사실 선택을 안 해도 기본형 브레이크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낄 일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992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창문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디에로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크롬 패키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상으로 이렇게 매트한 블랙 컬러로 해서 외장 컬러에 따라서 이제 이 톤을 좀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선택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여전히 GT3의 유전자답게 약간 좀 지느러미처럼 빠져나와 있는 사이드 스커트가 이 팬더 라인 쪽을 향해서 점점 돌출되는 형태로 오다가 마지막에 살짝 접혀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사실 좀 과도하게 튀어나오면 은근히 이 문 열고 타고 내릴 때에 이게 종아리에 좀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GT3 touring 패키지는 정말 최적점에 있습니다. 이 승하차 할 때에도 사이드 스커트가 돌출되어 있다는 이런 불편함들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딱 알맞은 돌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뒤쪽입니다. 9,000rpm까지 돌 수 있는 아주 귀한 몇 안 되는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인데, 저는 고정식 윙이 이렇게 크게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로에서 타고 다닐 때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트랙에서만 탄다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핏이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지붕부터 엉덩이까지 진짜 쭉 깨끗하게 떨어지는 그 911 특유의
뒤쪽 라인 있잖아요. 이게 매력적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산이 올라오니까 그게 항상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윙을 좀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루프에서부터 뒷버퍼까지 정말 그냥 한 획을 그으면서 떨어지는 이 라인을 여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게 GT3 투어링 패키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고정식 윙에 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운포스의 양은 약간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가벼운 형태의 스포일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뒤쪽에 추가적으로 립 스포일러가 하나 더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속에서의 안정감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는 전혀 손색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그릴망으로 처리되어 있는 투어링의 로고와 흡기 쪽에 냉각 이 팬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감성이 좀 터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어링 패키지는 그냥 GT3와는 다르게 이 뒤쪽에 포르쉐 로고가 블랙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도 GT3는 실버 팁이 기본인데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다 블랙 팁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투어링 패키지는 약간 스텔스 모드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뜻 봤을 때는 GT3인 줄 모르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톤다운 시키고 언뜻 보면 그냥 기본형 베이스 카레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무지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런 911 버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있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들도 소재는 강화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꺾여져 나오는 이 각도라든지 들어 올려지는 이런 레이크 각도를 보면은 그냥 모양만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풍동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담금질해서 실제 아래쪽에는 에어로다이나믹 기술들을 넣어놨구나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백미는 실내죠. 벌써 문만 열어도 저는 좀 설레거든요. 스포츠 시트에 대한 옵션이 좀 잘 갖춰져 있는데 전동식으로 4방향이 움직이는 시트가 있고요. 18방향으로 움직이는 막 사이드 볼스터까지 조정이 되는 전동식 시트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 시트는 가장 비싼 950만 원짜리 경량 풀 버킷 시트 옵션입니다. 근데 가장 비싼데도 얘는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돼요. 고정식 풀 버킷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뒤쪽 좌석에 사람을 태워야 되거나 짐을 실을 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폴딩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실용적인 기능도 갖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를 달게 되면 7.5kg 정도 추가 무게 감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트랙 주행을 가게 되면 헬멧 쓰게 되잖아요. 근데 헬멧 쓰면은 뒤통수가 엄청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걸 떼게 되면 헬멧 썼을 때에도 머리가 앞으로 밀리지 않고 원래 자기의 딱 고개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진짜 그 트랙을 타본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이거 얼마일까? 트랙 갔다가 까먹고 집에 그냥 가면 평생 트랙만 타야 돼.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 시트는 950만 원. 튜닝 용품으로 나오는 시트 가격들도 몇백만 원씩 한쪽에 하니까 이거 2개 들어가는데 950이고 이러한 기능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시트 포지션이 정말 미쳤거든요. 저는 양산차에 들어가 있는 시트 중에서 911에 있는 이 풀버킷 타입이 진짜 완벽한 시트 포지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투자할 만한 가격의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보통 등받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버킷 시트는 승차감도 안 좋고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몇 시간씩 장거리 이동을 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더 눕고 싶다라는 생각도 거의 안 들 정도로 정말 인체 공학적인 딱 그 위치에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준으로는 눈동자 높이가 이 운전대 위로 그냥 바로 딱 떨어져요. 조금만 내려앉으면 운전대가 제 눈을 가릴 정도로 굉장히 낮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 어느 구질보다도 더 낮게 깊숙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차의 거동을 정말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팅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타고 내릴 때 이쪽 턱이 좀 높아서 여기가 이제 좀 걸린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지 일단 앉고 나면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991이랑 그렇게 변한 부분들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버튼, 자세 저장치 1단계, 2단계 끄는 거를 이렇게 아예 바로 가기 식으로 놓을 만큼, 그만큼 자주 쓴다는 얘기죠. 스크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 기어 레버도 이거 한번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이 다시 썼습니다. 카레라 시리즈를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라이터만한 크기의 이 장난감 같은 레버에 비하면 GT3가 이런 노브 타입으로 만들어준 이 레버만으로도 고맙기는 한데 이거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았어요?
아니었을까? 992.1 때부터도 약간 좀 아쉬웠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네요. 8단이 아니고 7단 PDK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진짜 업데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을 버렸거든요.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그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이 5개의 다이얼 그래픽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꽤 보기가 괜찮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991은 진짜로 5개의 아날로그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베젤 마감이랑 함께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여러 정보들을 한눈에 딱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참고로 이 하얀색은 기본은 아니고요. 이것도 별도 옵션으로 선택해서 여기랑 컬러가 이렇게 맞춰지는 유상 옵션입니다. 이게 근데 좀 사악하죠. 사실 소프트웨어로 그냥 색깔만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몇십만 원인가를 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출력 색상을 바꿔주는데 돈을 내는 거예요. 이런 다이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좀 더 스포츠 주행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인데 옆에 있는 다이얼은 그냥 딱 정보만 요약해 놓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센터 부분에 변속 타이밍 레드존 1개를 12시 카운터에다가 딱 맞춰 놓은 이러한 형태의 계기판도 있습니다. 스포츠 주행할 때는 사실 이게 더 맞는 레이아웃이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저는 약간 미적인 부분 때문에 이 5다이얼 요거를 해놓고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도 요거를 992.1에서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가상의 스피도미터를 그려준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디자인이 좀 달랐고 투박했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있는 사이버틱한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헤리티지가 느껴지는 기존 다이얼의 느낌대로 조금 더 잘 살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환영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카리어 시리즈에는 없는 이 GT3만의 고유한 이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패턴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외장 페인팅 컬러를 맞춰서 실내도 도색이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말 안 해주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런 좀 멋내기들도 가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깡통으로도 살 것 같아요. 시트만 하나 넣고 그렇게 뽑아도 진짜 재밌게 잘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991.1을 그렇게 오랫동안 8년째 타고 있었던 이유, 또 그 똑같은 차를 2대를 몇 년 동안 같이 소유하면서 번갈아가면서 탔던 이유 중에 하나는 991.1 카레라 S가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2+2 4인승으로 탈 수 있는 마지막 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지금까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타왔던 거였거든요. 2016년식 이후로 나왔던 모델 중에는 4인승이면서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투어링 패키지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자연흡기에 다시 4인승 레이아웃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차에는 뒤쪽에 이렇게 시트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탈 만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라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형태로 뒤쪽을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등받이가 좀 뻣뻣하게 서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쿠페는 그나마 등받이가 약간 누워있는 편이에요. 카브리올레는 이게 90도가 아니고 거의 한 95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뒷자리에 타면 너무 불편한데 쿠페는 지금 저희 딸만 해도 여전히 911 뒷자리에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할 때에도 편하게 잘 가고 잠도 잘 들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그래도 어린 자녀들이랑 가족이 같이 움직일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화물 적재 공간으로도 꽤 손색이 없어요. 네, 이게 은근히 이 뒤쪽 공간에 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트를 올려놓고 저 뒤에다가 트렁크를 넣는 것도 가능을 하고 접어놓고 여기다가 평평하게 해서 물건을 쌓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얘는 이게 없네요. 제 차는 이거 접으면 여기에 짐이 앞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차는 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짐이 앞으로 쏟아지잖아. 어쨌든 뒷자리가 있는 게 저는 없는 것보다 100번 낫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투어링 패키지가 진짜 저의 드림카 리스트의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거죠. 이 차는 여전히 리터당 127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4리터 510마력. 제가 그 전에 이제 탔던 모델 중에 압축비가 제일 높았던 엔진이 그 S2000이었는데 S2000이 리터당 125마력을 냈는데 지금 막 배기가스 규제가 엄청 강화되어 있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리터당 127마력 정도를 내면서 연비도 훌륭한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포르쉐의 기술력은 정말 미쳤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외계인을 뭐 이게 구워 삶아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농담들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차량도 조만간 타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투어링 패키지의 느낌은 그때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드림카의 영접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떨리고 이거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차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이런 차를 내가 타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약간 그런 좀 두근거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나 봐요.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나 봐요. 어쩐지 앞쪽이 좀 납작하더라고. 앞에 리프트는 기본입니까? 기본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깡통으로 뽑으면 되겠다. 수동 오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실 거예요? 몇 분 모아오실 거예요? 오케이. 공부 가능? 지금 계속 포르쉐 만들기 하다가 왔거든. 근데 옛날에 포르쉐 근무할 때는 그때도 낭만이 있었던 게 그때는 시승차가 수동차가 그래도 좀 있었어. 997 이후로는 수동차 운전본 게 없어가지고 987, 997 그때 수동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근데 진짜 나는 포르쉐가 너무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검정에서 돈 주고 다른 색으로 바꾸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돈 주고 다시 검정으로 바꾸랜다. 야.